네, 5월 2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봉하마을에서 현장 라이브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부 사정 때문에 급거 다시 서울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신 지 오늘로 1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봉하마을에서는 오후 2시에 추도식이 거행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오후 2시에는 봉하마을 현지 연결해서 현지 라이브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서원대 석좌 교수로 계시는 신용환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선거 때문에 바쁘시죠? 민주당에서도 뭘 직함을 하나 맡고 계시죠? 네, 그 중앙선대위에 전략자문단 부단장 맡고 있고요. 네. 그 방송하고 예. 지원 유세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세상에, 예. 그래서 목이 좀 더 방송 갈라졌습니다. 있으실 때는 방송으로, 네, 또 네. 방송이 없으실 때는 유세로 네, 네. 이렇게 그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뭐 특정 정당의 유불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거냐, 네. 그러니까 헌법 세력에게 표를 줄 것이냐, 반헌법 세력에게 표를 줄 것이냐. 맞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갈림길에 있는 선거다. 맞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선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출발이 왜 이게 조기 대선이 왜 펼쳐지게 됐는가만 생각해 봐도 답은 나오는 건데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굉장한 어떤 흑화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지금 6월 3일 날 대선을 하게 됐느냐만 네. 놓고 얘기를 해도 금방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쿠데타 세력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벌써 군사 쿠데타, 그죠? 네. 12.3 비상계엄으로 군인을 국회로 집어넣어 가지고 총으로 위협을 했던 네. 상황 아닙니까? 그 친위 쿠데타, 예. 그 내란 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그렇습니다. 넓게 펴져 있는지를 우리가 예. 한덕수 내란대행, 최상목 내란대행 그리고 그 뒤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행태, 검찰에서 먼저 옷 벗고 튀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행태,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을 보면서 굉장히 뿌리 깊고 넓게 그 기득권 세력들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그들이 쌓아놓은 정말 그 산더미 같은 오물들을 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제거를 할 거냐. 압도적인 승리 아니고서는 과연 이걸 제거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각종 이제 공약들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을 다 여야 후보들이 다 제시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오물들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로 한 발짝이나 나갈 수 있을까 등등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고요.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정말 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정당성의 부여에 있어서 그런 오물을 제거할 때 군소리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투표 사전 투표 꼭 참여하시고 선거 날도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투표하고 놀러 가셔야 된다. 네. 그 재외국민 투표 이제 시작돼서 네. 오늘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해외 교민들이 투표하신 사연 얘기 들어보면 네. 진짜 눈물이 앞을 1호 가립니다. 투표를 한 뉴질랜드 네, 대학생. 대학생 보면 정말 뭐 예, 그러니까요. 몇 시간을 밤새 기다려서 하고 7시간 줄 서서 호주 투표하고. 같은데 이제 땅이 크니까 또 그렇죠.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네. 눈물 나죠. 그런 외국에 계신 분들도 그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짓밟힌 어떤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간신히 되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찾고도 지금 여전히 산을 못 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노상원, 김용현 재판 이런 거 다 비공개로 또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도 좀 있으면 그들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뉴스에 보면 뭐 노상원이 민간인이 뭘 작성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네. 아직 비아폰 서버 까져서 자세히 통화 내용 안 나왔습니다. 예.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거는 일반 폰하고 통화한 것만 그렇습니다. 까졌습니다. 통화 내용만 예, 나오고 통화 내용만 예. 까진 거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정말 산더미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되찾은 분들은 우리가 주권자로서의 그 권리를 세게 행사하자.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반드시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그 캠페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 르포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득권 카르텔의 한 그 카테고리가 매우 심각하게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시민들께서 뉴스를 접하고 그리고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바로 언론인데 이 언론에서 그 솔직하고 정확한 얘기보다는 이 정치가 하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한꺼풀 네. 끼어 있는 상태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보도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진짜 건강한 언론을 접하신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인식의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예. 나올 때 1층 예. 1층에 사시는 분 집 앞에 조선일보가 있어서 전 조선일보를 안 보니까 저의 맞은편 집은 중앙일보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예. 이재명 하락, 김문수, 이준석 상승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선일보 아니 제목에. 어제 중앙일보 제목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재명이 뭐 몇 퍼센트 오르는 동안 김문수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이재명 대 김문수 이게 아니라 국힘 네. 이렇게 미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폭이 좁으니까 예. 격차가 좁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중동을 필두로 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죠.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부추기고 있죠. 사실은 뒤에서 네. 그리고 한때 조선일보에서 뭐 60%에 달하는 이재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보수를 결집시키기 위한 네. 압도적으로 질 수 있다라는 예. 어떤 위협감을 조성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어서 정말 언론 개혁이 중요하다. 예. 말토시 하나 같은 팩트를 놓고도 이리 꼬고 저리 꽈서 굉장히 흑화 계속해서 시키고 있고 예. 말토시 뭐 120원 커피 뭐 이런 거 전체 맥락 이런 네. 것들은 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략이 얼마나 바보 같은 프레이밍 전략에 있어서 바보 같은 거라는 걸 투표 결과를 보고야 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마도 네. 언론 개혁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몰라요. 이를테면은 이제 2030 세대들 네. 누가 TV 토론 제일 잘했습니까? 이준석 후보요. 이준석 후보의 어떤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상징 이런 거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그 맥락을 정치의 맥락을 좀 읽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TV 않나. 토론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하나 드리면 네. 그 이준석 후보는 강론에 집착합니다. 그거는 곧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잘난 척입니다. 이번에 제 첫 번째가 이제 경제 파트랑 외교안보 파트였잖아요. 그 총론에 충실하게 아웃복싱을 하면서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1등인 이재명 후보로서는 선방한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근데 다소 답답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강론을 받고 대받아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래 옛날 같은 사이다 같은 게 좀 줄었다는데 네. 그건 1등 후보이기 때문에 취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강론에 집착하는 경우에 뭐가 생기냐면 토론 말 잘했다까지는 되는데 점수는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이정희 박근혜 네, 토론 예. 생각나시죠? 그래서 굉장히 몰아붙이고 말 잘한 것 같은데 점수는 별로 못 따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똑똑하다까지는 나오는데 그 뒤에 안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질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자유를 맘껏 누리는 네. 약간 이제 황당한 토론이 되는 거죠. 네, 토론보다는 주장에 가까운 현실이 되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눈을 꾸벅꾸벅하는 네. 굉장히 특이한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별로 역할을 못하면서 한 1점 정도 감점되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사회 분야 토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레이밍 전쟁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친중이다. 뭐 특히 이제 주한미군 감축 네, 또 네.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4,500명. 4,500명. 네. 예, 28,000명 중에 4,500명을 이제 이전한다라는 게 네.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친미냐 친중이냐 프레임을 놓고 세게 할 텐데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두고 보시죠. 상당히 예. 그들이 거꾸로 역풍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오늘 네. 그 저희도 취재 편의점이 오늘 오후 7시 반부터 TV 토론 함께 보고 그 평가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도 오시죠? 같이 보시게. 저는 지원 유세 오늘 나가서요. 네. 자, 그 방금 전에 그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 그래서 사전 투표 전에 골든 크로스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뭐 기대죠. 기대에 불과하다. 일단 첫 번째 윤재옥 상황실장이죠. 예. 총괄 선대 본부장이죠. 예. 3년 전에도 총괄을 했어요. 3년 전에도 일정 강명구, 3년 전에도 메시지 조지현, 3년 전에도 수행단장 이만희, 예. 수행 당시 부단장. 실장 이용, 지금은 이용. 부단장. 예.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시즌 2입니까? 네, 그리고 윤 어게인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이다. 예, 완벽히 윤 어게인을 완성을 했어요. 거기다 더 살을 붙이려고 예. 윤버지, 김계리 씨 뭐 입당 신청하고 예. 또 뭐 석동현 씨 갔다가 뭐 여러 해프닝은 그쵸. 있지만 예. 완벽히 윤 어게인 내란의 후예들입니다. 실제.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 전술도 똑같아요. 자, 이들이 붙었다고 말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어제 발표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네. 에너지 경제에서 리얼미터 의뢰하고 했던 거 예. 여전히 보수 과표집이에요. 강력히 과표집이에요. 지금 선거가 임박했는데도 여전히 강력한 과표집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올라갔다. 추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네네. 그리고 그 전날에 발표된 거는 황당한 거죠. 그래프를 이상하게 그려서 발표했던 것들도 있죠. 네. 이런 여론조사에 의한 빌드업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여론을 몰고 갈 거냐. 둘이 합치면 이길 수도 있다. 사실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가 선거에서 거의 없죠. 네. 오히려 0.8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1은커녕 0.8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그래서 그 빌드업을 계속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한다? 마지막 토론이 27일이거든요. 27일. 27일까지 계속 그 빌드업을 할 거고 네. 그때 가서 서로 주판을 튕기고 마지막 손익계산을 할 거다. 단일화는 할까요? 단일화는 네. 끝까지 빌드업을 한다. 이준석 후보도 안 한다고 강력히 얘기했지만 끝까지 추세를 보면서 마지막 27일 최종 토론 거기에 점수를 보고 27일 날 밤에 아마 물밑 협상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학 동기 임모 씨하고 예. 김모 씨 예. 대통령실에 있었던 비서관 출신 김모 씨 등이 이준석 후보 밑에 김철근 네. 등등 포함해서 쭉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강력히 거부한다 안 한다 했죠. 근데 어제 이제 명태균 씨 통화 내역까지 오픈이 됐잖아요. 네. 명태균 어쨌든 그런 실전 감각은 있는 사람이에요. 맞다 틀리다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옛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할 때 보면 두 수 정도는 앞에 보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할 때 호칭을 어떻게 쓰면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면 만약에 명태균 씨랑 통화했다 그러면 제가 추론을 해보면 둘 간의 내용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코칭을 했을까 벼랑 끝 전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끝까지 강력하게 절대 안 한다. 전화기 꺼라. 나 안 한다. 하고 해라. 그런데 어제 답변을 보세요. 동탄에서 의원직까지 벗어 던지고 할 적이 있느냐라니 네. 그건 동탄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내가 왜 벗어요? 네. 단일화에 대해서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27일이 제가 시한이라고 보는 게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봐요. 3월 9일 날 대선이었고 3월 2일 마지막 토론을 하고 그날 밤 마지막 그렇죠. 협상을 하고 3월 3일 아침에 새벽에 발표를 했어요. 그랬습니다. 네. 안철수 단일화. 그리고 3월 4일, 5일이 사전 투표일이었어요. 예. 27일 그리고 29, 30이 사전 투표일이죠. 예. 27일 토론을 하고 마지막 협상을 하면 28일 예. 만약에 발표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투표지는 인쇄는 끝났어요. 네. 25일이면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인쇄는 됐고 그럼 투표장에 이제 누구 사퇴 뭐 이런 거 써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한다 안 한다를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지만 손익계산은 27일 밤까지 계속된다. 네. 아마 이준석 후보는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가 객관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고 물론 돈의 문제는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 단일화한다 그래서 국힘에서 대신 그동안 쓴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없죠. 법적으로 합법적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리 문제도 있죠. 같이 돕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쉽지 않은 거는 그거죠. 둘이 합쳤을 때 이긴다는 확신은 없죠. 지난번에는 합쳤을 때 그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3년 전에는. 네네. 지금은 합친다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다음에 당권을 개런티한다라고 개혁신당에서 발표를 했지만
누가 누구를 개런티합니까 지금? 예. 자기들 앞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자기들도 산통이 다 깨질 수도 있는 지금 예. 형국으로 가는데 예. 그래서 뭐 골든 크로스 이런 희망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희망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걸 긴급하게 발표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무척 쫄려 죽어 이런 얘기죠. 제가 윤재옥 그 당시에 총괄 상황실장님 모시고 네. 매일 회의를 해봤잖아요. 하루에 2번씩. 예. 예. 굉장히 현실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윤재옥 실장. 네네. 예. 현실적인 분이에요. 예. 그리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예.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늘 민감하게 보시는 분인데 예. 뒤집어 저는 딱 저 코드 예. 긴급 그걸 얘기를 했다. 예. 우리 쫄려 죽어요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윤재옥 실장, 우리 지금 쫄려 죽어요. 네. 우리 지금 쫄려 죽겠으니까 제발 좀 우리한테 표 좀 주세요. 네, 이제 네. 이런 그런 그 거죠. 아우성으로 들린다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죠. 이분이 이제 그 이준석 캠프에 계신데 먼저 흘린 거예요. 네. 예, 지금 저쪽에서 단일화 그 조건으로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후보 그렇죠. 매수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마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왜 공개했을까? 네, 이유가 있다고. 예. 마지노선 예. 딱 가이드라인이 쳐졌잖아요. 최소한 당권에 대해서 확실히 개런티할 수 있는. 네. 당신들 제 세력이 흐트러져 있지 제 세력이 합의해서 당권을 개런티할 정도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쳐진 거고 예. 쌍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처음에 기사에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 한동훈만큼은 안 돼. 한동훈은 우리 몰살이다. 예. 지금 한동훈 씨 지금 별도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자기 선거 운동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전당대회 선거 운동하러 예. 다니고 있는 셈이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일단 그 영상 잠깐 보고 어느 정도나 화가 난 건지 한동훈 후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윤 구태들이 경선판 흐트러 놓고 사기쳐서 결과적으로 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갔다면 이겼을 겁니다. 여기에 왜 김문수 이름이 없습니까? 이건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때-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네, 이런 때 이제 저희는 하는 말이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가 어렵게 심어놓은 엑스맨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진짜 아비규 아닌 것 같아요. 자중질환의 끝판왕인 것 같고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국민의힘 당권 선거가 제일 뜨거울 것 같다. 이미 당권 선거 뜨겁잖아요. 지금 보셨다시피. 이미 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뭐 예전부터 사실 윤석열 캠프에 계실 때부터 또 그 전부터 이준석 후보를 많이 겪으셨을 네. 텐데 끝내 그가 선택할 길은 뭘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어쨌든 접수한다. 이게 이제 허은하 대표가 설명해 준 거거든요. 네. 큰 꿈이 있다. 맞습니다. 예. 단순 정무적으로만 보면 네. 진짜 이준석 후보가 정말 어떤 역사적 소명 이런 식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번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네. 다 이제 내년에 어떤 싹을 틔울 신나라 그 벽시 신나라. 씨를 틔우는 예. 어떤 그런 선거구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자기 소신대로 완주를 해서 뭐 10% 넘으면 좋고 네. 뭐 아니면 할 수 없다. 예. 내가 모든 혼을 다해서 어쨌든 씨를 새 싹을 일단 튀어놓는다. 뭐 네. 이런 거면은 이제 그게 원래 정상인데 네네. 정치공학에 굉장히 능하잖아요. 계산법에도 능하고 힛 앤드 런에도 굉장히 능하잖아요. 본인 입으로 양두구육한 부분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이제 앞서게 되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제 세력들 있잖아요. 네네네. 본인은 말인데 기수도 있고 조련사도 있고 마주도 있고 막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참 자유롭지 못하다. 또 거기에 이제 명태균이라고 하는 어떤 뭐 책사랄까 뭐 네. 하여튼 그런 사람까지 이준석의 책사라고 보세요. 지금도 어제 통화한 내용까지 예, 보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근데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반론권 차원에서 보장을 해드리면 이준석 후보는 명태균 씨에게 뭐 조언받을 상황 아니다, 처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어제 같아요. 저는 예. 약간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게 그거 그 머리 거짓말이- 좋은 사람이 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 전날 예. 통화한 거. 예. 물론 뭐 선거 때 바빠서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정말 뭐 평소에 본인이 머리 좋다는 건 예. 본인 입으로도 여러 비슷한 그 얘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했죠. 예. 그렇게 보면 어쨌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 한 아니다. 가지와 예. 그다음에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당을 접수하러 들어갈 수 있다. 네. 벼랑 끝까지 간 다음에 제가 던질 카드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예.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를 한번 붙어보자. 전당원 투표. 제가 명태균 씨처럼 조언한다면 그렇게 예. 하겠죠. 왜냐, 그거는 정당성이에요. 예. 거기서 저도 예. 아무 손해날 게 없어요. 이준석 후보는.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로 입장을 바꾸면 무조건 손해예요. 네. 이기면 본전이고요. 예. 지면 완전 패가 망신이에요. 그렇죠. 집에 가야 되죠. 함께했던 제 세력들은 완전히 또 패가 망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끝까지 아마 평행선을 달리긴 달릴 것인데 마지막 날 5월 예. 27일 날까지의 그 토론 그 결과에 따라서 네. 많이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준석 후보에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NBS 조사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숫자가 나왔고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갤럽 조사에서도 이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빠지느냐 그리고 오늘 후보 토론 그리고 토론 이후에 또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준석 후보에게는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자기 본인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거 거기에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외곽에 있는 두 변수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일종의 이제 지금은 본의 아니게 멘토처럼 돼 있는 니가 가라 하와이 홍준표. 예. 그다음에 조중동. 예. 그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는 조중동. 예. 그러면 조중동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이 개를 물어야 뭔가 화제성이 되고 뭔가 반전의 그렇죠. 틀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대로 김문수로 갔을 때 이기기 어렵다는 거 이들 알고 있죠. 예, 사실. 예. 뭐 하루 이틀 이분들이 뭐 정치를 보거나 그렇죠. 선거를 본 게 아니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사람이 개를 무는 과연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마지막 이제 관심사겠죠. 그렇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 오면 이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통일교 한학자 어제 뭐 제가 교주의 부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아니요, 총재 지금은 총재입니다. 총재죠. 네, 그 네. 통일교 총재가 출금 조치가 됐고 오늘 아침 보니까 유경옥 씨 네. 대통령실 비서관입니다. 이거 코바나 컨텐츠부터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네. 그런 비서인데 여기도 출국 금지가 됐어요. 네. 그 유명한 샤넬백, 그 제작진에서 동아일보 사진 준비된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가 뇌물 아니겠습니까? 네. 뇌물 성격의 가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100만 원 주고 바꾸고 200만 원 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저는 유기농 계란, 유기농 무슨 꾸러미는 들어봤어도 샤넬 꾸러미는 살다 네, 또 네.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뭐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4월 30날 아침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왜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을까? 예. 이게 이제 거슬러 가면 저 좀 전에 건진법사 사진이 있었는데 네. 남부지검에 보면 금융범죄 합동조사단이 있고요. 네.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퀸비코인 일명 윤사막 코인을 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사막 코인은 2018년부터 쭉 시작이 돼서 2020년에 상장이 되고 2021년 7월에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자금 세탁한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모, 노모 등등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제 다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나와 있거나 보석으로 나와 있거나 뭐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들 입으로 나오는 자료들도 있고 제보자들은 저에게 이제 많은 녹취록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금 세탁의 어떤 툴로 그걸 활용하는데 거기에 어제 이제 뉴스에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윤한홍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한 그렇습니다. 일간지에서 이제 공개가 네, 돼 네,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이들 녹취록에 보면 그분이 상장에 대해서 도와줬고 그 대가로 1억 6천만 개의 코인을 받기로 했다라는 게 녹취록에 있어요. 1억 6천만 개. 1억 6천만 개. 그러면 그게 이제 물론 코인은 가격이 등락을 했고 예. 이들이 상장 폐지될 때 한 300억 수준이었을 거예요. 총액이 시가 네, 총액이. 그런데 한때 이제 20원 정도였던 것이 상장하고 나서 270원이 간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네. 그러면은 1억 6천만 개면은 한 400억 돈 되는 거잖아요. 와. 대충. 물론 네. 이제 그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저거,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금액은. 순간에도 바뀌니까요. 코인은.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의 그 골자는 그거였죠. 4명만이 기존에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소가 안 됐다라는 게 이제 일간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아마 지금 다시 조사를 하겠죠. 수사를 하겠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코바나와.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 방송에서 지금 코바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포인트는 서빙고동 D 아파트. 서빙고동 디마피아. 네, 동시에 지금 압수수색이 되고 있다. 뉴스에 예.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뉴스에 동시에 유경옥 비서 그다음에 행정관이죠 나중에 네네. 정지원 비서 등등의 집을 같이 압수수색했다. 나중에 이제 그 또 한 명의 비서는 나중에 이제 했고요. 예.
등등이 나왔는데 왜 제가 그걸 주목해서 봤냐면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기 집에 감추진 않겠죠. 네. 김건희 씨가. 예. 그렇다면 뭐 가까운 지인들, 비서진 아니면 또 다른 지인들, 제3의 지인들한테 하지 않았을까. 네. 제3의 지인이 거의 추적이 돼서 압축이 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아 누굽니까 그럼? 힌트 이니셜 하나만 드리면 네. 김건희 씨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네. 김건희 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네. 혹시 봉화마을 같이 갔던 분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분은 비서진과 관계 없는 그냥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김건희 씨보다 나이가 많은 분. 네네 압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쪽으로 거기에는 다른 게 이제 있겠죠. 뭐가 다른 있을까요? 게. 네, 그 다른 거.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나와 있는 설 중에 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진 한 점이 발견이 됐다. 그 사진에는 행거에 네. 쭉 우리 옷걸이 같은 네, 그 행거. 뭐라 그러죠? 그 파우더룸 뭐 이런 데 네, 이렇게 보면 예, 이제 예. 옷걸이 뭐 이렇게 예. 있듯이 예. 각종 이제 명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그 사진에 이렇게 포착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걸까? 예. 아크로는 아니고 또 예. 비서진 집은 아니고 그러면 예. 제3의 어딘가에 이제 그게 제3의 있을 나이 것이다. 많은 분? 어딘가 있을 것이다를 지금 예. 이제 검찰에서 쫓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행방을 쫓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네. 지금 뭐 샤넬백이든 뭐가 됐든 이런 가방들, 그렇죠. 뭐 뇌물로 예. 받은 목걸이 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소위 이제 건진이 잃어버렸다라고 주장하는 네. 김건희 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이런 물품들이 제3의 공간에 네. 보관 중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유경옥 씨가 이제 1,000만 원짜리 백 2개였거든요. 통일교에 선물한 거는. 예. 처음엔 100만 원을 보태주고 그다음에 200만 원을 보태주고 했는데 예. 나중에 바꾼 내역은 네. 1,000만 원짜리보다 좋은 백 하나와 예. 나머지는 조금 액세서리과에 가까운 것들로 이제 그게 꾸러미라고 아까 표현해 주신. 그게 꾸러미.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건 제 이제 추정이에요. 그 뒤는. 예. 그 왜 그러면 그런 걸로 바꿨을까는 네. 아마 백은 그러면 김 여사 쪽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액세서리과 같으면 아마 비서들 아. 같이 수행하는 당신들도 고생했으니까 왜 우리가 한 10을 먹으면 예. 그중에 이제 한 2나 뭐 3이나를 이렇게 떼주고 하듯이 수수료요, 수수료? 뭐 그런 혹시라도 이제 입마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가방을 뭐 저렴한 그냥 가방으로 추정입니다, 농담으로. 두 개를 갚았다. 아니 두 개를 바꿨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에서 뭐 100만 원 얹어서 한 번 바꾸고 뭐 200만 원 얹어서 한 번 바꿔서 1,300인데 그걸 뭐 저렴한 걸로 둘로 나눴다라는 보도도 있고. 아 뭐 여러 하나를 개로 바꿨다는데 그게 이제 그 1,300만 원쯤 짜리. 되는 그 백과 나머지 이제 액세서리에 기타 가까운 등등. 다른 걸로 예. 했다는 걸로 거의 지금 압축이 되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큰 그 가방인 것은 김건희 씨한테 가고 나머지 이건 액세서리류는 이제 비서진에게 제가 간 거 농담으로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추정을 네. 하시는 그 거다.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제보 받았던 게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예. 뉴스공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통일교 총재 한학자 총재가 나가다가 출국 금지로 걸렸다. 네. 그래서 못 나갔다. 그런 공항에서. 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제 오후에 이제 보도에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교수님 빠르시네요. 교수님하고 같이 취재 다녀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거. 뭐 예. 어떻게 하다가 전투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세게 규명이 돼야 된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킴비코인부터 시작해서 그 인맥 지도를 보면요, 건진법사의 처남, 찰리, 뭐 네. 김땡, 네. 최근에 개명해서 예. 김 DW 이런 분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의사와 또 그 치과 의사가 키우던 개를 강아지를 김건희 씨가 또 가져가서 입양 분양 뭐 해서 네. 키우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인맥 지도를 쫓아가다 보면 네. 굉장히 큰 자금 세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단순히 지금 샤넬백 하나에 집중할 이런 수준이 아니다. 네. 가다 보면 캄보디아 ODA 나오죠. 그렇죠. 약 15만 불, 네. 그다음에 30만 불, 뭐 예, 15억 불, 30억 불 쭉 14억 하는 거 불, 나오는 예. 거 등등이 예. 어떤 그런 접점의 연계고리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인맥 지도를 보면 네트워킹이 그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 특검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캄보디아 ODA부터 그리고 이제 YTN 인수의 그 통일교가 네, 물론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쵸. 그 실패하고 과정에 유진으로 네,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통일교가 뭐 샤넬백에 뭐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패했다면 그렇다면 유진은 뭘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 주신 대로 자금 세탁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뇌물 매푼 뭐 목걸이 뭐 샤넬백 이런 것은 그냥 말초적인 국민들의 네. 어떤 무슨 이런 정도이고 쉽게 다가오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렇습니다. 것일 뿐 그 예. 이면에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들 그게 예. 이제 뭐 ODA까지도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그림들 그렇죠. 그 굉장히 집중해봐야 된다. 여기에 네. 이제 제보 온 거 중에 보면 자산운용사 대표를 청와대에 선임행정관으로 선임했던 게 있어요. 명함까지 들어와 있는데 네네. 과연 그런 분들을 왜 그럼 해서 뭐 어떤 일들을 했을까? 예. 뭐 그분이 잘못이다 말다를 떠나서 그분들의 어떤 움직임이 제보가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팀들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 보면 과연 뭘까 하는 의구심들, 네. 그 네트워크 인맥의 어떤 흐름에 따른 그 굉장한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아 교수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오늘 그 서빙고동 대원 아니 아이고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네. 예, 그 D 아파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교수님 저하고 탐사보도 팀 하나 짜가지고 예 다양한 취재를 저하고 같이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그 팀장님으로 모시고 아니요, 예, 아니요. 취재를 좀 같이 다녀야 될 것 전혀 제가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제 또 다른 방송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아, 예, 네, 꼭 압도적인 투표. 승리를 네, 위하여. 맞습니다. 예. 아이 진짜 가서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뭐 7시간 기다리고 파리에 하나밖에 없대요. 프랑스는. 네, 네. 그러니까 마르세유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긴 시간을 15시간씩 왔다 갔다 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반드시 사전 투표하고 여행 가십시다. 맞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